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나는 올해 67이다. 그리고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80까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아버지는 몇 달 전에 94세로 돌아가셨는데 80대 초반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하셨다. 동양 사상과 풍수 지리에 밝아 교직에서 은퇴한 후에는 마을 사람들의 집터, 몇자리, 인생 상담 등을 하며 노년을 적극적으로 보내셨다. 하지만 80대 중반을 넘기시면서부터 몸이 매우 쇠약해져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노년을 보면서 나는 은연중에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80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인생을 잘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다. 나는 지난 2008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석세스풀 에이징 센터 소장인 제시 존스 박사와 함께 인푼 블룸,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뇌교육 가이드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오래 사는 장생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했다. 이 책은 포워드 매거진이 뽑은 그 해 아주 우수한 7권의 자기 개발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 제시 존스 박사와 함께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강연회와 컨퍼런스를 통해 성공적인 노년을 원하는 수천 명의 시니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100살 넘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내가 120세 인생을 선택한 이유. 이런 내 생각이 변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다. 5년 전 겨울 한국에서 102세가 된 이종진 옹과 골프를 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분은 그 연세에도 골프를 할 만큼 정신이 또렷하고 활력이 넘쳤으며 낙천적이고 재치가 있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동석했던 그분의 66세 아들은 아버지랑 가끔 필드를 나가면 자기는 무릎이 약해서 카트를 타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4마일 길이의 골프 코스를 거뜬히 걷는다고 했다. 이종진 옹은 심장과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이 걷겠다고 마음먹은 이후로 매일 아침 6시면 집 근처 산책로를 1시간씩 걸었다. 비나 눈이 와도 산책을 거르지 않고 그럴 때면 우산을 쓰고 걸었다. 그 전에도 미디어를 통해 100세 시대의 도래를 날리는 다양한 지표와 세계적으로 장수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자주 접했지만 100세가 넘는 분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경험은 나의 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00세가 넘은 인간의 몸에서도 저런 활기와 정신력이 뿜어져 나올 수 있다니 대단하고 놀라웠다. 그 후 이용 외에도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인상적인 분들을 많이 만났다. 정말 100세 시대가 다가왔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놀랄 만큼 늘어난 인간의 수명이 단지 뉴스에 나오는 흥미로운 숫자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10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준 첫 느낌은 결코 즐거운 기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차였다. 하프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 결승전에 가까운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내가 참여한 경기가 하프 마라톤이 아니라 풀 마라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느낌이었다. 내 몸과 마음이 풀 마라톤을 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당혹감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내 수명. 다시 말하면 내 시간에 관해서 수동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했다.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의지를 갖고 내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장수를 의학의 발전이나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가져다주는 외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주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생각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 계획도 80세에서 멈춰 있었다. 80세 이후에도 갖게 될지 모를 시간이 내 인생 설계에서 빠져 있었다. 노년의 인생에 관한 장기 설계가 없으면 살다 보니 어느새 90살, 100살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내가 디자인한 인생 계획에 따라 90살, 100살까지 살았다는 느낌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성찰 끝에 노년에 관한 생각을 극적으로 바꿔줄 선택을 했다.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120살은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잠재 수명이다. 나는 우리 앞에 펼쳐진 장수 시대가 인간에게 허락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를 내 수명으로 정하고 120년이라는 긴 안목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120살을 살기로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단지 장수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 때문이 아니다. 가족의 장수 이력이나 현재 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그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에서 나온 숫자도 아니다. 그 선택은 내가 평생 사명으로 삼아온 나와 이웃과 인류를 위한 큰 꿈과 책임감에서 비롯됐다. 뉴질랜드에서 내가 시작한 얼스 빌리지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굳은 결심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은 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내 나이에 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80세 인생에서 보면 지금 내 나이 67세는 마무리 단계지만 120세 인생에서는 이제 겨우 절반이 지났을 뿐이다. 시간의 개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남은 시간이 50년이 넘는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었다. 둘째, 내 몸과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단지 운이 좋아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하면서 120살까지 살려면 건강은 기본이다. 그래서 나는 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틈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한다. 일례로 내 체중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은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번 벽에 대고 물구나무를 서서 팔굽혀펴기를 10번씩 한다. 셋째, 내 뇌가 자극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120세 인생이라는 정보는 나의 뇌에 새롭고 강력한 충격이었다. 나의 뇌는 내가 120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중에 바꾸어야 할 것이 없나 열심히 찾아서 내게 자꾸 교정할 것을 요구한다. 뇌는 120세까지 거뜬하다고 나에게 확인이라도 하듯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120살을 선택하고 나니 내 뇌에서 긍정감과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마치 30년은 더 젊어진 기분이 든다. 나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최적의 상태에 있다고 느끼며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기쁨과 희망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120세 인생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노년을 긴 안목으로 설계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한다. 120살까지 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120살까지 살겠다는 선택을 한 후
사석이든 공석이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흥미로워했다. 특히 60대 전후의 사람들은 몸을 뒤로 느긋하게 젖히고 앉아 있다가도 내가 그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면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앉으며 경청하곤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선택을 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다. 120세 인생에 관한 구상을 쉽게 수긍하지 않거나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였다. 120살? 그게 정말로 가능해요? 아직은 꿈에 불과하죠. 120살? 아이고, 그건 나에게 지옥이에요. 120살? 맘먹는다고 그게 되나요? 천수를 누리다 가는 거죠. 당신은 어떤가? 120살까지 산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 기대가 되는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가? 현재까지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22세의 프랑스인이다. 우리나라도 7년 전에 122세의 최고령 유권자인 남궁 할머니가 투표권을 행사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대다수는 성장 기간의 6배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론에 따라 20세까지가 성장기인 인간의 수명도 12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동양의 여러 심신수련 전통에서도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양생을 잘하면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작년에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은 인간의 한계 수명이 115세라고 발표했는데 최근에 그 연구를 거세게 반박하는 논문이 잇따라 영국 과학 채널 네이처에 게재되고 있다. 현재로선 인간의 한계 수명이 적어도 115세는 넘어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15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100세가 넘은 지구인은 50만 명이다. 20년 전에 비해 4배가 증가한 것인데 이 숫자는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에서 생명 연장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인간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우리가 구글에서 목표한 만큼 그렇게까지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120세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1900년에는 50세를 밑돌았지만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200년 동안 영양과 위생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1년에 평균 3개월씩 늘어났다고 한다.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30년 전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라. 그때는 개인이 컴퓨터를 갖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요즘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과학기술의 발전, 셀프케어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자각, 웰빙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긴 삶을 인류에게 빨리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실제로 장소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40대, 50대가 자신이 건강을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 이러한 흐름을 타고 11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 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당신이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해도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은 분명하다. 지금 60대 전후에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살 날이 짧게는 20년에서 아주 길게는 60년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당신 나이에 0.7을 곱해보라. 120살까지 산다고요?
그건 나에게 지옥이에요. 120세 인생이라는 구상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노년은 힘들고 외로운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래 산다고 하면 몸 아프고 돈 없고 외롭거나 누군가에게 신세지고 부담을 주는 모습을 먼저 떠올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노년은 온통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에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부추긴다. 물론 나이와 함께 노화 현상이 찾아오고 그와 함께 육체적 정신적 변화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계단을 성큼성큼 오른다거나 숫자나 이름을 금방 떠올리는 것처럼 그 전에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더 이상 쉽지 않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50대, 60대의 심신은 분명 이전 세대가 그 나이를 통과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젊고 튼튼하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는 그 전 세대보다는 훨씬 좋은 경제력을 지니고 은퇴한다. 120살을 산다고 하니 왜 힘없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먼저 떠올리고 그 시기가 아주 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20살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죽음 직전에 이른 연약한 몸과 흐린 정신으로 몇십 년 동안 생명만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노년에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재미와 보람이 넘치는 시간으로 창조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장수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는 한때 새로운 나이 계산법이 유행했다. 현재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젊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제적인 체감 나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50세인 사람은 35세, 60세인 사람은 42세, 70세인 사람은 49세가 된다. 120세는 84세다.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평균 수명이 60세였던 시대의 사고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20에서 30대는 청년, 40에서 50대는 중년, 60세 이상은 노년이라고 생각하고 60세 이후라고 하면 노쇠한 몸과 상실, 고통과 의존을 떠올리도록 은연중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다. 선진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65세가 일반적인 은퇴 연령이고 이때부터 흔히 노인으로 분류한다. 65세를 노인으로 정한 것은 1889년에 독일에서 노인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한 것에서 비롯했다고 한다. 그때의 평균 수명은 50세도 안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많은 노년학자들이 지금의 70대는 1960년대의 50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런 관점으로 120세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긴 노년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생활 습관이 장수를 결정한다. 내가 명상을 지도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은 근본적으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언제 우리를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 120살까지 살겠다는 나의 선택도 자연의 축복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1년 뒤, 아니 내일이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뒤에 그 성공 여부는 하늘의 뜻에 따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거두어갈 권한과 그 시기를 정할 결정권이 결국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자신의 심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연장될 수 있다. 술과 담배,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그만큼 기대 수명이 줄어들 것이고, 바람직한 식습관과 운동, 긍정적인 사고와 같은 건강에 이로운 습관을 선택한 사람은 그만큼 기대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과 수명 연장의 연관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장수를 결정하는 주 요인 중에 건강한 식생활이 손꼽힌다. 섭취한 음식이 곧 그 사람의 몸이 되기 때문이다. 음식과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에 빈번하게 발표된다. 런던 대학교에서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7번 먹는 사람은 한 번 미만으로 먹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42% 감소했고, 대여섯 번 먹은 사람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식을 하는 사람은 5년의 수명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장수국가 일본의 많은 장수 노인들은 80% 정도 포만감이 들면 식사를 멈춘다. 소식과 더불어 장수와 관련성이 깊은 또 하나의 식습관이 있다. 전 세계 100세 이상 노인들 수백 명을 인터뷰한 댄 뷰트너 박사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대다수가 늦은 오후나 저녁에 하루 중 가장 적은 양의 식사를 한다고 대답했다. 운동이 수명 연장에 효과적이라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권장 운동량인 중강도 운동을 150분, 고강도 운동을 75분 시행하면 3.4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 권장 운동량의 2배로 운동한 사람들은 4.2년, 그 절반만 시행한 사람도 1.8년의 연장 효과가 있었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마음가짐, 생활태도,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예일대 공중보건대 베카 레비 박사는 노화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보다 7년 반 정도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만 보내면 장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 성격은 수명을 2에서 3년 연장시키는데, 이것은 조기 사망률이 20에서 30% 줄어드는 효과와 맞먹는다.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143개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인 유대가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오래 산다고 한다. 또 몸에 해로운 습관을 끊는 것은 수명 연장을 위해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이다. 35세에 금연을 한 여성의 경우 6에서 8년 더 수명이 연장된다. 또 50세에 금연을 하면 계속 흡연하는 사람에 비해 향후 15년간 사망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3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기대 수명을 2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수명 연장과 직결된다. 위와 같이 주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경우 각각의 효과를 합치면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120살을 사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냐고 물어보면 조물주가 아닌 이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누구도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눈부신 의학기술의 발달과 위와 같은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만 보아도 우리는 그 가능성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은 몇 살까지 살기를 선택하겠는가? 나는 노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당신이 몇 살까지 살 것인지를 선택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몇 살까지를 선택하겠는가? 특별히 떠오르는 나이가 있는가? 있다면 왜 그 나이인가?
단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몇 살까지 살겠다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보라.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는 몇 살까지 살겠다고 의사 표명을 해보라. 당신의 수명을 선택했는가? 그 다음에는 당신이 선택한 그 나이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계산해보라. 30년, 40년, 50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꽤 긴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그 시간은 당신 전체 인생의 최소 3분의 1, 길게는 반평생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제 당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 나는 그 시간에 대한 목표와 설계가 있는가? 내가 선택한 그 나이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은가? 그때까지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며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당신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여 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어진 시간과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다 갈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힘이고 권리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한다. 대부분이 내일의 일, 다음 주의 일, 다음 휴가 때의 여행지 등의 작은 계획은 갖고 있지만 5년, 10년 뒤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욱이 자기 인생의 큰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게 할지,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각각의 생애 단계에 어떤 목표를 이룰지 같은 전체적인 인생 설계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큰 그림이 없으면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폴 보르제가 이런 말을 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세, 80세 이후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퇴 후에 소극적이고 고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여행, 취미생활, 자원봉사 등으로 노년을 바쁘게 보내는 사람들도 일과를 가득 채우는 업무 목록은 있지만 그 시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큰 그림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당신이 건강과 행복,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인생의 후반기를 설계하려면 반드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사실 당신이 언제까지 살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찾는 것이다. 그냥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숫자 자체가 당신에게 그 나이까지 살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를 주는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특정 나이까지 살아야 할 이유나 목표가 있을 때 몸과 마음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게 된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거주하는 올해 73세의 수전 제라체는 93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그녀는 평생 동안 산모들의 출산을 돕고 환자들을 위해 처방전을 쓰는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했다. 싱글맘으로 5명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성숙한 개인으로 훌륭한 시민으로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한다. 그녀는 93세까지 살겠다고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년 어느 날이었어요. 7살 난 손자 녀석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앉아 있었죠. 그 녀석이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커서 나중에 아이들을 갖게 될 때도 살아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도 지금처럼 안아주실 수 있도록요. 그럼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계산해 봤어요. 가만히 있자.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 때라면 그래서 그 나이를 선택한 거예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엄마와 할머니로서 자신과 함께한 삶의 경험과 좋은 추억을 충분히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수전에게 적어도 93세까지는 건강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갖게 한 것이다. 나의 120세나 수전의 93세나 우리의 선택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는 몇 살까지 살기를 선택하겠는가? 단지 재미삼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질문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각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각으로부터 인생의 후반기를 당신의 황금 시간대로 만들기 위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일 확률은 아주 적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일 확률은 100%다. 당신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긴 안목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한다면 당신이 몇 살까지 살기로 선택을 하든 분명 더 건강하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당신이 나처럼 120살까지 살기로 선택한다면 정말 기쁘겠지만